회사에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있죠?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3월에 업로드된 되게 따끈따끈한 내용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조직 행동학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소개드려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와튼 경영대학원의 애덤 그랜트라는 조직 행동론 교수님이 쓴 글을 번역한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 버전에 실렸는데, 제목은 설득 안 되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에요. 설득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일단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의 상사분들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 글에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스티브 잡스라 그러면 주변에 잡스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 좋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설득하면서 사업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긴 내용이라 프린트한 아티클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사의 원문은 자세한 내용 보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엄청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생각한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의 고집불통인 성격 때문에 애플을 운영을 하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애플이 지금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그런 수많은 직원들 중에 잡스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거듭해서 결국에 설득에 성공했던 그런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고집 중에는 애플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1년 넘게 부렸다고 하고, 그럼 스마트폰 만들게 라고 한 다음에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앱은 절대로 구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또 고집을 그렇게 부렸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 아이폰에서 앱스토어가 만들어내는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안 만들 거야, 그리고 앱스토어를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떤 설득의 기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리더, 모든 관리자는 if, then, 만약에 뭐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상황이 바뀌면 성격적인 특성도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엄청 고집불통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상대방하고 잘 협력을 하고, 또 엄청 일을 느긋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진짜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고, 엄청 위에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의 팀장 혹은 뭐 부서장, 이사 이런 분들이 자기 위에 매니저한테 가면 또 고분고분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뀐다기보다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의 행동과 성향이 바뀐다, 성격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사람들, 생각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성향을 바꾸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 바꾸기 정말 힘든 사람 중에 첫 번째 타입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좀 똑똑한데 내가 무조건 맞아, 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데, 이런 오만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그 오만한 사람이 설명을 하다가 내가 이거밖에 몰랐나? 라고 내가 얼마나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걸 변명을 하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무지를 자기가 알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오만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아티클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예로는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가 될 때 유리를 만드는 코닝사의 CEO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애플에서 정말 간단하고 스크래치 안 나고 튼튼한 유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코닝사의 CEO가 그거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애플에 이 제품을 잘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잡스가 나도 충분히 안다고 유리,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 내가 원하는 유리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코닝사의 CEO가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 방문을 해서 잡스를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잘 아신다면서요 유리,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 안다고 했으니 당신이 원하는 유리를 만드는 법을 우리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잡스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들고 앞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알겠어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코니사의 CEO인 웬델 윅스가 앞으로 나가서 이제 그러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잡스가 이 코니사의 CEO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에 출시하게 된 아이폰이 대박 성공을 거두게 되자 스티브 잡스가 코니사의 CEO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그 코니사의 사무실에 출력되어서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제가 구글링으로 찾아도 못 찾겠어요. 혹시나 찾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출력이 되어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지 궁금해요. 두 번째는 고집인데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정말 말이 1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고집을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절대 안 바꾸려고 할 때 이 고집쟁이들한테 돌에다가 뭔가를 새길 때, 돌에 조각을 할 때 쓰는 그 끌과 망치를 쥐어주면 자기의 고집에 이렇게 콩콩콩콩 못질을 해가지고 정지를 해가지고 모양을 자기 고집을 바꿔간다라고 합니다. 되게 멋진 비유죠. 고집쟁이에게 끌을 쥐어줘라, 망치를 쥐어줘라. 그러면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조각해 갈 거다. 되게 유명한 조사인데 나의 성공이 외부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인가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가라고 조사를 했을 때 내부적인 요인,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부 통제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완고한 사람일 경향이 높다고 해요. 이런 내부 통제를 선호하는 사람들, 자기의 통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주장하는 거에는 흔들리지 않고 강한 주장에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고집불통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바꾸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무줄처럼 더 강하게 받아쳐버린다. 내 생각은 절대 안 바꾼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내부 통제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이 작품을 어프로치하는 방식을 봤더니 처음부터 100%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관계자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완벽한 작품을 들고 가서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는 되려 까인다고 해요. 좋네요. 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의 까인다고 하는데 결국에 성공한 그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들의 패턴은 충분히 상대방이 코멘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어프로치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가는 식으로 작품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작품이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지고 더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티클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들은 경영진이 스토리를 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은 제안을 마치 공놀이 하듯이 경영진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경영진에게 던지고 경영진은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시 보태가지고 작가한테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공놀이처럼 제안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를 제대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라인데 이 사실 다른 사람을 엄청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르시시스트 내가 너무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려 자존감이 되게 낮다 약하다라고는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자존감은 높은데 이 높은 자존감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을 적절하게 짜면 자신이 결함과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높은데 그게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자존감을 좀 흔들려고 하면 되게 높은 모욕과 거절과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자존심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막 흔들흔들 거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존경심, 존중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애플의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청중 중에 어떤 한 명이 잡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잡스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잡스가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사장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난리친 게 아니고 되려 솔직하게 제가 잘 몰랐던 게 맞고 모든 건 알기 어렵지만 이런 점 잘못된 점들은 고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했었을 때는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을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잘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잡스를 비판하기 전에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넌 잘 모르고 있어 라는 비판을 하기 전에 잡스 씨 당신은 똑똑하고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라고 밑밥을 깐 거죠. 칭찬을 한번 싹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잡스가 또 시작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날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보듯이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찬사가 그 사람의 불안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잡스가 똑똑하고 그리고 대단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함으로써, 하지만 잡스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잘 했고, 스티브 잡스는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논쟁가와 맞부딪혀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 회사에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예스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회사에서 조직의 윗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논쟁가들이고, 논쟁가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막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윗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논쟁가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에비던스와 레퍼런스들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싸우면 때때로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보다는 약간 때때로인 것 같아요. 가끔씩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 못하면 찍혀서 잘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CEO가 계열사 이사진에게 지명할 임원들을 어떻게 골랐는지를 조사했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사가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계속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사진으로 고를 확률이 높더라라는 이런 연구가 있었대요. 논문 이 레포트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예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막 싸운 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해놓고 레퍼런스를 막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결국 설득해내든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임원진으로 추대받을,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하니까 요건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윈도우 폰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경쟁심도 자극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잡스를 설득을 해낸 거죠. 조직에는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CEO라든지 임원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그 CEO, 그 임원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어프로치하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직원들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 아티클의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되게 재밌게 읽었고,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보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글의 원문 링크를 한번 꼭 클릭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거 먼저 잘 챙기시고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